은퇴자 박성호 씨는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받고 연금이 매달 들어오자 느낀 건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괜찮은데 마음의 잔고는 바닥이었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공허함이구나라고요. 우리는 흔히 은퇴 후의 삶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얼마의 연금이 들어오는가, 생활비가 얼마인가, 노후 자금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생존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하루를 채우는 의미의 밀도가 행복의 핵심을 이룹니다. 돈이 있다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을 때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문제보다 외로움이 더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일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퇴직과 함께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감정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공허함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퇴직 후 첫 3개월은 휴식기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불안기가 오고 1년이 지나면 정체기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과 무가치감입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제게 과장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 썩자를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제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허함이 장기화되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공허는 수면장애, 무기력,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식습관과 면역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노후 건강의 핵심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인생 후반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후의 건강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횟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공허함은 피할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채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웠다면 은퇴 후에는 내면의 의미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어떤 사람은 글쓰기나 음악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퇴직한 정미선 씨는 한때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을 시작하며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림 실력은 초보였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어떤 월급보다 값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일을 하며 가족을 지켰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며 나를 지켜요. 의미의 축이 바뀐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공허함을 이기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것.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사람을 만나는 루틴이 공허를 줄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셋째, 관계의 유지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비워지지 않고 더 텅 비어갑니다. 결국 은퇴 후의 공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돈이 부족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돈이 많아도 마음이 비면 그건 진짜 빈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 독립만이 아니라 정서적 독립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즉 누구의 인정이나 역할에 기대지 않아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험대이고 시간의 자유가 아니라 의미의 재발견입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의 공허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작은 일을 계획하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공허함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돈은 통장에 쌓이지만 의미는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것은 현실의 진단이자 마음의 병명이기도 하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마치 자유를 얻은 듯 달콤하다. 아침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평생 미뤄둔 여행을 떠나고 늦잠도 자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공백이 찾아온다. 할 일이 없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바쁜 것도 아닌데 피곤하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공허함이다. 서울에 사는 64세 이모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크게 걱정이 없었다. 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안전하게 나왔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다. 출근 대신 헬스장을 가고 점심은 혼자 먹고 오후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루의 목적이 사라지자 정신적으로는 가난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정수 씨는 은퇴 직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어르신들이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일이 늘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봉사는 돈을 주진 않지만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같은 은퇴, 같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고 다른 하나는 의미 속에서 자신을 되찾았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직장에서의 직함, 명함, 회의에서의 자리, 전화 한 통의 무게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투명해진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쓸모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자아의 재정의 단계라고 부른다. 직업적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자아를 세워야 하는 시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은 모았지만 의미는 준비하지 못했고 퇴직금은 계산했지만 시간의 무게는 계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은퇴 직후의 가장 큰 혼란은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를 부르는 사람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흔들린다. 공허함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식사하고 여행도 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끝없는 허무가 자리한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공허함은 훨씬 깊어진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막상 집에 머물게 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아내는 집에만 있지 말라고 말하고 남편은 내가 갈 데가 어딨냐고 되묻는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맞았지만 마음은 따로 흘러간다. 한 심리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하루의 이유다. 의미 있는 하루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세운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동호회에서 기타를 배우는 일. 이처럼 작은 루틴은 무너진 일상의 구조를 다시 세워준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인간관계는 은퇴 후의 생명줄과 같다. 관계가 끊기면 생각이 자신에게만 머물고 그때부터 고립이 시작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친구 한 명, 대화 한 번이 정신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래서 공허함을 이기는 첫걸음은 먼저 연락하는 용기다. 기다리기보다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외로움을 이긴다. 경제적 준비가 완벽해도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는 무너진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루에 웃는 시간이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풍요롭다. 진짜 가난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마음의 공백에서 시작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의미를 잃어서 불행하다고. 결국 우리는 노후를 채우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젊을 땐 외부의 성취가 나를 채웠지만 이제는 내면의 의미가 나를 채워야 한다.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진짜 경쟁력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능력이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다. 가난은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공허함은 외면하면 커지고 마주하면 작아진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그 빈자리를 의미로 채울 수 있다면 노후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은 하루의 이유다. 인생 후반의 진짜 부자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